이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앞에 놓인 허름한 회색 원피스는 마치 그녀가 지금 연기하려는 가난한 이지은의 삶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했다. 창밖으로는 서울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런 사치스러운 풍경에 머무르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옷과 이 옷을 입고 마주할 미래의 시어머니, 박윤희 여사의 차가운 시선만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JK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인 이지은에게는 이런 허름한 옷차림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갑작스럽게 잃고 고아원에서 보냈던 짧은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며 스스로를 단련시켰던 기억들이 그녀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강인했고 영리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데 능숙했다. 김민주는 그녀의 약혼자였다. 천구건설의 장남이자 겉으로는 다정하고 따뜻해 보이는 남자.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어머니 박윤희 여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지은은 민준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꼈다.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특히 물질과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박윤희 여사 앞에서 말이다. 지은은 민준의 사랑이 진정으로 견고한지, 그의 가족들이 그녀의 배경이 아닌 오직 이지은이라는 사람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그것은 어쩌면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세상이 그녀에게 부여한 냉정한 현실에 대한 반항이자 그녀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시도였다. 그녀의 부모님이 남긴 유언, 즉 돈과 권력에 눈멀지 말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라는 가르침이 그녀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은 씨, 준비 다 됐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조금은 낡아 보이는 가방, 완벽한 가난한 취준생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민주는 그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예뻐요. 지은 씨. 어떤 모습이든 그의 말에 지은의 마음 한구석이 아릿했다.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이 시험을 멈출 수 없었다. 이 시험이 그녀의 오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상황을 통해 자신의 강인함을 증명하고 싶었다. 민준의 집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에 위치한 대저택이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위압감이 느껴졌다. 박윤희 여사가 거실에서 우아한 자세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상품을 평가하듯 차가운 시선이었다. 옆에는 민준의 여동생 김소연이 앉아 있었다. 소연은 언뜻 보면 상냥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번뜩이는 계산적인 면모가 숨어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조선은 지은의 허름한 차림새를 비웃는 듯했다. 소연은 박윤희 여사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난 어머니를 빼닮은 이기적인 인물이었다. 어머, 민준아. 이 아이가 네가 말한 그 지은이니 박윤희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이 아이라는 호칭에서부터 이미 지은을 낮춰보는 의도가 다분했다. 지은은 애써 침착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지은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인 이지은 대신 가명인 김지은을 사용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그래, 앉으렴.
박윤희 여사는 손짓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앉자 소연이 슬쩍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어머, 언니 옷차림이 좀 편안하시네요. 저희 집은 오늘 어른들 뵙는 자리라서 다들 신경 썼는데. 그녀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지은의 옷차림을 비꼬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명백한 경멸이 서려 있었다. 지은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옷으로 골라 입었어요. 중요한 자리라 혹시라도 실례가 될까봐 여러 번 다림질했어요.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박윤희 여사는 코웃음을 쳤고 소연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우월감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민주는 눈치를 보며 지은의 손을 잡았지만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반응에 당황한 듯 보였고 지은은 그런 민준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태도는 그녀의 시험에 대한 회의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식사 시간 내내 박윤희 여사는 지은에게 곤란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그래서 지은 씨는 부모님은 뭐 하시니? 집은 어디고 혹시 우리 민준이가 내고시원에 데려다 줄 때마다 다른 사람 눈치라도 보게 만드는 건 아니겠지. 지은은 미리 준비해둔 가상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작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고 지금은 취업 준비 중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박윤희 여사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빈곤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이 가득했다. 소연은 일부러 큰 소리로 자신의 명품 가방과 최근 해외여행 경험에 대해 떠들어댔다. 언니, 혹시 발렌시아가 신상 가방 봤어요? 이번 파리 패션위크에서 엄청 인기 많았는데 언니도 하나쯤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아니지. 언니는 그런 거에는 관심 없겠죠. 마치 지은에게 자신들과는 격이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이 말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시돋친 비아냥거림이 실려 있었다. 지은은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다. 음식은 최고급이었지만 그녀의 입맛에는 모래를 씹는 듯 텁텁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정도는 예상했어.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 정도로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그녀는 이 모든 모욕을 마치 먼 산을 바라보듯이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식사를 마친 후 박윤희 여사는 지은을 따로 불러냈다. 정원 한쪽에 마련된 티테이블에서 그녀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지은 씨, 솔직히 말해서 나는 민준이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우리 민준이는 천구건설의 후계자야. 미래의 안주인이라면 그에 걸맞은 배경과 교양을 갖춰야 해. 네가 아무리 착하고 순수하다고 해도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는 부족해. 너 같은 아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재벌계에서 너를 어떻게 보겠니?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지은의 심장을 찔렀다. 지은은 고개를 들고 박윤희 여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어머님,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사랑과 진심으로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배경보다는 사람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윤희 여사는 경멸하듯 웃었다. 사랑 진심, 그런 허황된 말장난은 젊은 애들이나 하는 소리야.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움직여. 네가 우리 민준이 옆에 서려면 그에 합당한 가치를 증명해야 해.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스스로 깨달아야 해.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보석함을 지은에게 내밀었다. 이건 내가 아끼던 목걸이야. 우리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지.
이걸 네가 잘 간수할 수 있을지 한번 보자. 만약에라도 흠집 하나라도 난다면 너는 우리 집안에 발도 들여놓을 생각하지 마. 보석함 안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지은의 관리 능력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담긴 함정이었다. 동시에 그녀를 압박하고 조롱하려는 명백한 의도도 엿보였다. 지은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석함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동도 없었다. 박윤희 여사는 지은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오히려 당황한 듯 보였다. 그날 밤 지은은 민준과 헤어져 자신의 작은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민준은 내내 그녀에게 미안해하며 어머니를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연신 어머니가 원래 좀 까다로우셔. 하지만 널 사랑해. 지은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지은은 그의 약속에 더 이상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그의 나약함은 그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고시원 방에 홀로 앉아 지은은 박윤희 여사가 준 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어둠 속에서 목걸이는 섬뜩하게 빛났다. 그녀는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어두었다. 이 목걸이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거대한 장벽에 부딪힌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에서는 차가운 결의가 솟아났다. 이 모든 모욕과 멸시를 견뎌내고 그들의 진정한 민낯을 드러낼 때까지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민준의 사랑마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녀는 주저없이 이 관계를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상처가 이 관계에서 더욱 깊어질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이 밤은 그녀의 복수극의 서막이었고 그녀는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다음 날 지은은 청구건설 본사 로비에 들어섰다. 민준이 그녀를 위해 마련해준 임시직 자리, 비서실 보조였다. 겉으로는 평범한 시작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가동되고 있었다. 박윤희 여사와 김소연은 어제 그녀를 만난 이후부터 이미 그녀를 회사에서 쫓아낼 계략을 꾸미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지은은 그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주변을 살폈다.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청구건설의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들을 파헤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어머, 언니 벌써 출근했네. 김소연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가식으로 가득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거 축하해요. 언니, 능력 좋으니까 금방 적응할 거예요. 소연은 지은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리는 척하며 그녀의 가방에 무언가를 슬쩍 넣었다. 지은은 소연의 손길을 느끼고 무심한 듯 가방을 고쳐맸다. 그녀는 소연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소연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연은 지은을 이끌고 회사 구내식당이 아닌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언니,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제가 아는 곳 중에 분위기 좋고 음식도 끝내주는 곳이 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소연은 지은에게 메뉴판을 건네며 언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비싼 거 시켜도 괜찮아요. 제가 쏠게요라며 생색을 냈다. 지은은 태연하게 가장 저렴한 메뉴를 골랐다.
소연은 그런 지은을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사건이 터졌다. 소연이 자신의 명품 시계가 없어졌다며 비서실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어머, 내 시계 분명히 아까 내 자리에 있었는데 어디 갔지? 혹시 누가 가져간 거 아니야? 그녀는 노골적으로 지은을 의심하는 시선을 보냈다. 박윤희 여사가 비서실로 들이닥쳤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다. 누가 감히 우리 소연이 물건에 손을 댔어. 당장 자수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모든 직원의 시선이 지은에게로 향했다. 어머님, 소연 씨, 제가 혹시 실수로 어딘가에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은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열어 보이며 소연의 시계를 찾아보려는 신용을 했다. 그때였다. 지은의 가방 깊숙한 곳에서 소연의 명품 시계가 불쑥 튀어나왔다. 소연은 환호성을 질렀고 박윤희 여사의 얼굴에는 경멸감이 가득 찼다. 이런 도둑년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려고 하면서 이런 추잡한 짓을 해. 당장 회사에서 나가. 박윤희 여사는 지은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어 올렸다.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 박윤희 여사의 손을 붙잡았다. 무슨 소란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강태훈, K테크의 CEO였다. 그는 천구건설과의 협업 문제로 잠시 들른 참이었다. 그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박윤희 여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렸다. 태훈은 지은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가 이내 소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김소연 씨, 이건 명백한 절도 누명입니다. 모든 상황이 당신이 김지은 씨의 가방에 시계를 넣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비서실 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제야 소연은 자신의 행동이 CCTV에 녹화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강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시계를 잃어버려서 제가 잠시 착각을... 소연은 허둥지둥 변명했지만 태훈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지은 씨는 JK그룹 이태성 회장님의 양녀로 알려진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JK그룹은 청구건설보다 훨씬 규모가 큰 그룹입니다. 그런 분이 겨우 몇백만 원짜리 시계 때문에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전 비서실 CCTV를 통해 김소연 씨가 직접 김지은 씨의 가방에 시계를 넣는 장면이 명확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청구건설의 김 회장님께 바로 보고할 것입니다. 태훈의 말에 박윤희 여사와 소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지은 또한 놀란 눈으로 태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서 JK그룹 이태성 회장님의 양녀라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듯했다. 민준이 뒤늦게 달려왔다. 어머니, 소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태훈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감사를 표했다. 태훈은 그녀에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태훈의 등장은 박윤희 여사와 소연의 계략을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다. 박윤희 여사는 수치심과 분노로 몸을 떨었고 소연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태훈과 단둘이 만나게 되었다. 태훈은 그녀를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으로 초대했다.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김소연 씨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불쾌했을 겁니다. 태훈은 차분하게 말했다. 지은은 그에게서 느껴지는 낯선 편안함에 놀랐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강 대표님 덕분에 상황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시는 거죠? JK그룹 회장님의 양녀라는 사실까지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이태성 회장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JK그룹 상속녀라는 사실은 이미 제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당신이 왜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지 대략 짐작은 갑니다. 그의 말에 지은은 또 한 번 놀랐다.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태훈의 통찰력에 그녀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오래전에 제가 키우던 개가 있습니다. 이름은 바다였습니다. 바다는 제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저를 지켜주던 아주 특별한 개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 년 전 사고로 저를 떠났습니다. 태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바다와 너무나도 닮은 강아지를 당신이 키우고 있더군요. 그 강아지의 이름이 보호라고 들었습니다. 지난번 당신이 민준 씨 집에 갔을 때 제가 보았죠. 저를 보자마자 바다처럼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태훈의 말에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의 반려견 보호는 그녀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다. 보호는 어릴 적 버려진 유기견이었지만 놀랍도록 영리하고 충성심이 강했다. 그런데 보호가 태훈의 죽은 개와 닮았고 그에게 반응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다. 보호는 제가 오래전에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바다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봅니다만 지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태훈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보호가 바다의 환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는 저에게 매우 소중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의 말 속에서 지은은 태훈이 동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보호가 태훈의 죽은 개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속에 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김민준 씨의 가족은 생각보다 더 복잡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준 씨의 아버지, 김명수 청구건설 회장과 박윤희 여사는 제가 오래전부터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태훈의 목소리에는 어둡고 결의의 찬 기운이 맴돌았다. 청구건설은 과거에 몇몇 의심스러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10년 전 지은 씨 부모님의 사고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조사 중이었는데 당신이 청구건설에 위장 취업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당신은 위험한 불길 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지은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부모님 사고에 대한 의문은 항상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커다란 그림자였다.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내렸지만 지은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느껴왔다. 제 부모님 사고와 청구건설이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그 당시 프로젝트의 담당자는 김명수 회장이었습니다. 태훈은 그녀에게 오래된 서류철 하나를 건넸다. 서류철 안에는 청구건설의 과거 프로젝트 보고서와 함께 그녀의 부모님 사고, 당시의 경찰 기록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의문스러운 점들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다. 특히 사고 현장의 안전 불감증과 관련된 보고서는 은폐된 흔적이 역력했다. 지은은 서류를 훑어보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그녀를 뒤흔들었다. 저는 당신의 복수를 도울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둘의 목표는 같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회장의 비리 또한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태훈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는
지은에게 손을 내밀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지은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가족에게서 겪었던 모든 모욕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단순히 그녀의 가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어두운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우가 태훈의 죽은 개와 닮았다는 사실은 묘한 인연처럼 느껴졌고 태훈의 도움은 그녀에게 강력한 아군이 되어 주었다. 이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싸움이자 진실을 밝히는 여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은은 태훈에게 받은 서류들을 밤새도록 검토했다. 부모님의 사고 기록과 천구건설의 당시 프로젝트 관련 보고서는 지은의 예감처럼 수상한 점들로 가득했다. 사고 현장의 안전점검 기록은 형식적이었고 시공에 사용된 일부 자재는 기준 미달이었다는 내부 고발성 문서까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지은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한 척하며 그들의 비웃음을 참아줄 필요가 없었다. 진실을 밝히고 그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은아, 어젯밤 일은 정말 미안해. 어머니랑 소연이가 정말 너무했다. 내가 어떻게든 다시 설득해볼게. 부모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릴게. 민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지만 지은에게는 더 이상 그의 나약한 모습이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우유부단함은 그녀가 겪은 모욕 앞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느껴졌다. 민준 씨,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 오후 지은은 박윤희 여사가 주최하는 자선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에는 허름한 원피스 대신 JK그룹 상속녀의 품격에 맞는 우아하고 세련된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의 등장에 행사장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윤희 여사와 김소연은 지은의 모습을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박윤희 여사는 어제 자신이 던졌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지은이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는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목걸이는 어제 그녀가 지은의 가방에 넣어두라고 했던 그 보석함에 들어있었고 지은은 보란듯이 그 목걸이를 하고 나타난 것이었다. 어머, 언니, 어떻게 여기에 이 옷은, 이 목걸이는... 소연은 말을 더듬었다. 박윤희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이런 차림으로... 너 대체 누구야? 지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들었다. 행사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JK그룹의 이지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청구건설 김민준 이사님의 약혼자였습니다. 지은의 말에 행사장 안은 술렁였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민준 이사님과의 파혼을 선언합니다. 민준은 충격에 휩싸인 채 지은에게 달려왔다. 지은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파혼이라니 아니잖아.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지은은 그런 민준을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김민준 씨, 당신의 가족은 저를 비웃고 모욕하고 심지어 절도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당신의 가족에게서 단 한 번도 인간적인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가족에게서 자란 당신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박윤희 여사는 분노에 떨며 소리쳤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감히 어디서 거짓말을 짓거려 내까짓게.
어디 감히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해 당장 끌어내. 그때 태훈이 지은의 옆에 다가섰다. 그의 등장에 박윤희 여사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태훈은 지은에게 건넨 USB를 들고 무대 위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어제 비서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김소연이 지은의 가방에 시계를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영상에는 박윤희 여사가 지은을 향해 폭언을 퍼붓고 손을 들어 올리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행사장 안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소연은 얼굴을 가리고 주저앉았고 박윤희 여사는 몸을 떨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야 음모라고 박윤희 여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은 후였다. 그리고 이 영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은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천구건설의 비리와 관련된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특히 10년 전 제 부모님의 사고와 관련된 천구건설의 부실 공사와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은은 태훈에게 받은 서류철을 스크린에 띄웠다. 부실 공사 보고서, 안전점검 조작 서류, 그리고 사망자 명단까지. 그녀의 부모님의 이름도 그 안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명수 회장을 향했다. 김명수 회장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박윤희 여사는 충격에 주저앉았고 소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모든 진실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추악한 죄악 앞에서 만견자실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할 것입니다. 천구건설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박윤희 여사와 김소연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오만함 대신 공포가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가난한 여자가 사실은 자신들을 파멸시킬 힘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행사가 아수라장으로 변한 가운데 지은은 민준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다. 민준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랑은 당신의 가족을 바꿀 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외면했고 결국 당신의 가족과 함께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뒤돌아섰고 태훈이 그녀의 옆에 조용히 섰다. 그들은 함께 행사장 문을 나섰다. 그들의 뒤로는 천구건설 가족들의 절망적인 비명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들려왔다. 지은은 채 올라타자마자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를 다시 헤집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태훈은 그런 지은의 손을 말없이 잡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지은은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안정감과 깊은 신뢰에 안도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은 씨,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많습니다. 태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천구건설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당신 부모님 사고에는 더 큰 배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정한 원흉을 찾아내야 했다. 그리고 김명수 회장 부부에게는 그들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지은은 새로운 전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만이 아닌 강렬한 결의와 정의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보호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핥았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녀를 위로하는 듯이 파혼선언과 천구건설의 비리폭로는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다. JK그룹의 이지은 상속녀가 가난한 취준생으로 위장하여 약혼자 가족의 인성을 시험하고 결국 그들의 추악한 비리까지 밝혀냈다는 이야기는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이지은의 용기와 지략에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이지은은 이런 세간의 관심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단호해졌다. 이제는 복수를 넘어선 진실을 향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참이었다. 청구건설은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였다. 김명수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박윤희 여사와 김소연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특히 박윤희 여사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자초한 파국 앞에서 절규했다. 민주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폐인처럼 변해갔다. 그의 진심이었던 사랑은 가족의 죄악 앞에서 무력했다. 지은은 민준의 몰락을 지켜보며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나약함과 가족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통해 그를 놓아주었다. 지은은 JK그룹의 회장실에 앉아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자 그녀가 앞으로 이끌어 나갈 거대한 제국이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고통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켰고 이제 그녀는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그녀의 부모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비극이 숨겨져 있었다. 지은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혀낼게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태훈이 들어섰다. 그는 항상 그랬듯이 절제되고 우아한 모습이었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정보가 담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지은 씨, 청구건설의 비리가 생각보다 더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김명수 회장은 단순한 꼭두각시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태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의 무게는 상당했다. 더 큰 배후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년 전 청구건설의 부실 공사 사건에는 황진우라는 인물이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는 당시 청구건설의 전무이사였고 현재는 은퇴하여 조용히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재산 형성 과정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태훈은 황진우의 프로필이 담긴 서류를 지은에게 건넸다. 황진우의 사진을 본 지은의 심장이 순간 얼어붙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섬뜩한 기시감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과거의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황진우. 이 사람과 제 부모님의 사고가 관련이 있나요? 지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는 당시 청구건설의 모든 주요 프로젝트를 총괄했습니다. 부모님 사고가 일어났던 현장도 그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그는 청구건설을 떠나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태훈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지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녀는 한동안 충격과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던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있었다. 어렴풋한 그림자, 그리고 날카로운 웃음소리. 그것이 황진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지은은
태훈에게 물었다. 그는 매우 은밀하게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태훈은 심사숙고하는 표정이었다. 저는 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하나 알아냈습니다. 아마 그 프로젝트가 그의 약점이 될 것입니다. 태훈은 지은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다. 황진우에게 접근하려면 그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당신은 JK그룹의 젊은 회장이자 뛰어난 사업가입니다. 그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척하며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지은은 태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 그날부터 지은은 황진우에게 접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황진우의 관심사를 분석하고 그가 탐낼 만한 JK그룹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했다. 동시에 태훈은 황진우의 과거 행적과 현재의 움직임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의 협력은 빈틈없이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은은 태훈에게서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녀의 복수를 진심으로 돕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점차 미묘한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은 퇴근 후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보호가 조용히 따라 걷고 있었다. 보호는 지난번 시계 사건 이후 지은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태훈은 그녀의 안전을 위해 보호를 그녀의 경호견으로 붙여준 것이었다. 보호는 태훈이 죽은 게 바다와 너무나도 닮았다고 했던 그 개였다. 보호는 영리했고 지은의 감정을 읽는 듯 했다. 그녀가 슬퍼할 때면 조용히 다가와 코를 비볐고 그녀가 긴장할 때면 으르렁거리며 주변을 경계했다. 지은은 보호의 따뜻한 천에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보호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문득 멈춰서서 보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보호야, 너 정말 태훈 씨의 바다였니? 그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거니? 보호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지은의 얼굴을 핥았다.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 또 다른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그녀가 어둠 속에서 울고 있을 때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다가와 그녀를 위로해주던 기억. 그 개의 눈빛은 보호의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 기억은 너무나도 희미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이튿날 지은은 황진우에게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했다. JK그룹의 회장 자격으로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싶다는 명목이었다. 황진우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JK그룹의 막대한 자본력과 지은의 명성에 결국 흥미를 보였다. 그는 지은의 제안을 수락했다. 지은은 만남을 준비하며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그녀는 황진우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의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낼 작정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뛰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녀는 반드시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섰다. 그것은 정의를 구현하고 권력과 부의 눈먼 자들의 죄악을 세상에 드러내는 싸움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하고 지혜로우며 불의에 맞설 용기가 있는 존재였다. 태훈과 보호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앞에는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과 정의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지은은 황진우와의 첫 만남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그녀는 K테크의 강태훈 CEO와 긴밀히 협력하며 황진우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황진우는 겉으로는 은퇴한 사업가였지만 여전히 거미줄처럼 얽힌 인맥과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해 뒤에서 불법적인 사업들을 조종하고 있었다. 지은은 황진우가 최근 눈독 들이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미끼로 삼았다. JK그룹이 이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황진우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 그녀의 전략이었다. 황진우는 서울의 한 고급 클럽 룸에서 지은을 만났다. 룸 안은 어둡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고 황진우의 눈빛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지은의 젊은 나이와 여성이라는 점을 무시하는 듯 거만한 태도로 그녀를 대했다. JK그룹의 젊은 회장님이 직접 찾아오시다니. 저 같은 늙은이가 감당하기엔 과분한 영광이로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다. 지은은 그의 비아냥거림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고 냉철한 태도로 준비된 자료를 내밀었다. 황진우 전무님, 겸손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사업 수완에 대한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특히 천구건설 재직 당시 전무님의 추진력과 통찰력은 재계에서 정평이 나 있었죠. 그녀는 황진우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은근히 그를 추켜 세웠다. 황진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지은의 전략이 통하고 있었다. 지은은 동남아시아 프로젝트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JK그룹의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황진우의 경험과 인맥이 결합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황진우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지은의 제안에 깊은 흥미를 보이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지은은 그에게서 부모님의 사고와 관련된 단서를 찾아내야 했다. 그녀는 대화 도중 자연스럽게 천구건설의 과거 프로젝트들을 언급하며 황진우의 반응을 살폈다. 천구건설의 과거 프로젝트들을 보니 전무님께서 주도하신 사업 중에 유독 문제가 많았던 현장들이 눈에 띄더군요. 특히 10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던 붕괴 사고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었죠. 지은은 일부러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황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에 일순간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건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그 사고는 단순한 인재였을 뿐이고 저는 책임질 만큼 책임졌습니다. 황진우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색이 돌았다. 지은은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께서도 그 사고 현장에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고로 인해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에 대한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책임자였던 전무님께서 혹시라도 아시는 진실이 있으시다면. 지은은 말을 흐렸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황진우를 응시했다. 황진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차갑게 말했다. 이미 다 해결된 일입니다. 당시 수사 결과도 나왔고 저는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괜한 헛소문으로 사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지은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녀는 황진우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다. 그가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황진우는 지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JK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동남아시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은은 겉으로는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속으로는 황진우를 향한 함정의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훈과 함께 황진우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하고 그의 비자금을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황진우와의 미팅을 마치고 회장실을 나서던 길이었다. 복도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인기척 하나 없이 고요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목을 겨냥하며 다가왔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칼날은 그녀의 팔을 스치며 지나갔다. 크윽 지은은 고통에 신음하며 벽에 부딪혔다. 그 순간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온 거대한 그림자가 암살자를 덮쳤다. 그것은 바로 보호였다. 보호는 날카로운 이빨로 암살자의 팔을 물었고 암살자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다. 보호는 맹렬하게 암살자를 물고 늘어졌고 암살자는 보호를 뿌리치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 과정에서 보호는 암살자의 칼에 복부를 깊게 찔리고 말았다. 끼잉 보호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보호야 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보호에게 달려갔다. 보호의 하얀 털은 붉은 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암살자는 보호가 쓰러진 틈을 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은은 보호를 품에 안고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지혈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보호는 그녀의 얼굴을 핥으며 고통 속에서도 그녀를 위로하려는 듯했다. 그때 태훈이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은 씨, 괜찮습니까? 그는 지은의 옆에 무릎을 꿇고 보호의 상태를 살폈다. 보호의 상처는 깊었고 생명이 위태로워 보였다. 태훈은 황급히 전화를 걸어 동물병원에 연락하고 직접 보호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지은은 피투성이인 보호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부모님의 사고,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를 잃는다는 것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가 그녀를 덮쳤다. 병원에서 보호는 긴급 수술을 받았다. 지은은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태훈은 그녀의 옆을 지키며 그녀를 위로했다. 괜찮을 겁니다. 보호는 강한 아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걱정과 함께 황진우에 대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미 암살자가 황진우가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수술이 끝났고 수의사는 보호가 위기를 넘겼다고 말했다. 지은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보호의 병실로 달려가 잠든 보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보호가 그녀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복수심을 넘어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을 느꼈다. 황진우는 지은을 제거하려 했다. 그것은 그가 그녀의 부모님 사고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보호는 지은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지은은 황진우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태훈은 그녀의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의 눈빛은 지은과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황진우를 무너뜨리고 진실을 밝히고 모든 죄악을 심판하는 것. 이제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생명을 건 싸움이 되었다. 보호의 사고는 이지은의 내면을 뿌리째 흔들었다. 부모님을 잃었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다시금 그녀를 덮쳤고 사랑하는 존재를 눈앞에서 잃을 뻔했다는 충격은 그녀의 복수심을 한층 더 격렬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병실에 누워있는 보호의 작은 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흐느꼈다. 보호는 그녀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녀의 외로운 싸움에서 유일하게 곁을 지켜준 가족이자 어쩌면 그녀 부모님의 마지막 흔적일지도 모르는 존재였다. 강태훈은 지은의 옆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다. 괜찮을 겁니다. 지은 씨, 보호는 강한 아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황진우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태우는 지은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존재는 지은에게 큰 위안이자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보호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지은은 보호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보호는 지은의 눈물을 핥으며 그녀를 위로하는 듯했다.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의 조각들이 선명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그녀가 부모님의 사고 현장에서 홀로 울고 있을 때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다가와 그녀를 지켜주었던 기억. 그 개의 눈빛과 털 색깔, 그리고 그녀를 위로하던 방식이 보호와 너무나도 똑같았다. 그리고 그 개의 이름은 분명 바다였다. 태훈이 말했던 그의 죽은 반려견, 바다. 태훈 씨, 혹시 보호가 정말 바다였을까요? 지은은 태훈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태훈은 지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다는 저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제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다시 당신을 지키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 묻어 있었다. 지은은 보호를 꼭 끌어안았다. 보호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고 그녀와 태훈을 묶어주는 끈이었다. 한편 김민주는 모든 것을 잃었다. 천구건설은 검찰 수사로 인해 존폐 위기에 놓였고 김명수 회장은 구속되었다. 박윤희 여사와 김소연은 대중의 비난 속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 민주는 폐허가 된 집안에서 방황했다. 그는 지은에게 사죄하고 싶었지만 그녀를 찾아갈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가족의 죄악이 지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술에 취해 길거리를 헤매다 우연히 지은과 태훈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보호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지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전에 없던 빛이 흘렀다. 태훈은 그녀의 옆에서 든든하게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다. 민주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깊은 후회와 함께 질투심을 느꼈다. 자신이 지은을 지켜주지 못했고 결국 그녀를 다른 남자에게 보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민주는 후회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특히 황진우가 그들의 가족에게도 압력을 가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민주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황진우와 관련된 비밀 서류들을 찾아냈다. 그 서류들 속에는 황진우가 천구건설의 비리를 조종하고 심지어 김명수 회장을 협박하여 특정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게 만들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사랑했던 지은과 자신의 가족에게 진정으로 속죄하는 길은 황진우의 죄를 밝히는데 일조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는 용기를 내어 태훈에게 연락했다. 강태훈 대표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황진우에 대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태훈은 민준의 연락에 놀랐지만 그의 진정성을 느꼈다. 태훈은 지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지은은 망설였다. 민준에게서 받은 상처는 깊었지만 복수와 진실을 향한 열망은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세 사람은 태훈의 회장실에서 만났다. 민주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내적 갈등과 가족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황진우의 비리 서류들을 지은과 태훈에게 건넸다. 그 서류들 속에는
황진우가 김명수 회장에게 부실 공사를 강요하고 심지어 지은의 부모님 사고 당시의 안전보고서를 조작하도록 협박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황진우는 자신의 사업적 이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삼았고 김명수 회장은 그의 협박에 굴복했던 것이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지은 씨에게 저지른 죄, 그리고 저희 가족이 저지른 죄를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싶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민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속죄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민준의 변한 모습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의 나약함은 여전했지만 그가 진실을 마주하고 속죄하려는 용기를 냈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였다. 태우는 민준의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다. 이 자료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황진우를 법정에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세 사람은 황진우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천구건설 내부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고 지은과 태우는 그의 정보를 바탕으로 황진우의 모든 불법 행위를 파헤치기로 했다. 황진우는 자신이 쌓아온 견고한 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여자, 그리고 자신이 조종했던 남자,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개 한 마리에 의해 거대한 방역에 직면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지은은 민준의 변화를 지켜보며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다시금 깨달았다. 완전한 악도, 완전한 선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연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황진우와의 마지막 대결이 임박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불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태훈과 보호, 그리고 진실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황진우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다. 이지은, 강태훈,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조력자 김민준까지. 세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황진우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이지은은 JK그룹의 막대한 정보력과 자금력을 동원해 황진우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추적했고, 태우는 K테크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황진우의 숨겨진 비자금 계좌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을 낱낱이 파헤쳤다. 민주는 청구건설 내부의 핵심 정보와 김명수 회장이 황진우의 협박으로 묵인했던 과거의 모든 부실 공사 관련 문건들을 빼내어 지은에게 넘겨주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수집되었을 때 지은은 검찰에 황진우를 고발했다. 사건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JK그룹 회장의 부모님 사고와 연관된 거대 건설사의 비리, 그리고 그 배후에 숨겨진 또 다른 권력형 비리라는 점에서 언론은 연일 특종 경쟁을 벌였다. 황진우는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 검찰 수사를 막으려 했고, 언론을 통해 지은을 향한 거짓 루머를 퍼뜨리며 여론전을 펼쳤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지은은 황진우의 이 같은 시도에 단호하게 맞섰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진실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황진우의 지시 아래 이루어진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미흡 때문이었으며, 천구건설 김명수 회장이 황진우의 협박으로 이를 은폐했음을 명명백백히 밝혔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에 대중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고, 황진우를 향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마침내 황진우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황진우는
자신의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나타났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미 초조함이 역력했다. 박윤희 여사와 김소연 또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수치심과 공포로 얼룩져 있었다. 민주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죄와 황진우의 악행을 낱낱이 증언했다. 민준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의 눈물 어린 고백은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를 향한 비난 여론도 점차 동정 여론으로 바뀌어갔다. 지은은 침착하게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고 당시 상황, 그리고 황진우가 그녀의 부모님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여 그들을 위험에 빠뜨렸는지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슬픔과 분노, 그리고 진실을 향한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황진우의 변호인단은 지은의 증언에 대해 끊임없이 트집을 잡고 그녀의 신뢰성을 공격하려 했다. 그들은 지은이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황진우를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때 태훈이 다음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K테크의 최고 기술력을 이용해 복원한 황진우의 삭제된 통화 기록과 이메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 자료들에는 황진우가 김명수 회장에게 부실 공사를 강요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회피를 지시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심지어 지은의 부모님 사고 직후 황진우가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는 통화 녹음까지 공개되었다. 법정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황진우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태훈은 차분하게 말했다. 저에게는 황진우 피고인이 모든 죄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태훈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USB는 다름 아닌 보호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태훈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이었다. 당시 태훈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나 그의 직감은 그것이 황진우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보호는 사고 현장에서 황진우가 급하게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녹음기를 발견했고 이를 입에 물고 태훈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보호의 영리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태훈은 그 USB를 법정 스크린에 연결했고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황진우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그때 그 공사 현장은 내 지시대로 진행됐어. 김명수가 좀 망설이긴 했지만 내가 밀어붙였지. 그 이태성 부부는 쓸데없이 안전 타령만 해대서 골치 아팠는데 마침 잘된 일이지. 그렇게 사고가 나면서 내 계획대로 모든 게 흘러갔어. 이제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황진우의 악마 같은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음성 파일이 끝나자 법정 안은 숨죽인 침묵으로 가득 찼다. 황진우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자백하는 음성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윤희 여사와 김소연은 경악한 표정으로 황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했던 자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마 같은 인물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재판장은 황진우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그에게 최고 형량을 선고했다. 김명수 회장과 박윤희 여사, 김소연 또한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법정은 희비가 엇갈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지은은 증인석에서 내려와 태훈의 옆에 섰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억눌렸던 아픔이 치유되는,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에 감격스러운 눈물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은은 보호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보호는 많이 회복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지은의 품에 안겨 안정을 취했다. 지은은 보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보호야. 네가 아니었다면 모든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거야. 보호는 지은의 손을 핥으며 그녀를 위로했다. 태우는 지은의 옆에 서서 보호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보호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자신과 지은을 이어주는 운명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황진우의 몰락은 단순한 복수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승리이자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시작을 의미했다. 지은은 이제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모든 의문을 해결했고 자신을 둘러쌌던 모든 그림자를 걷어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함께 새로운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태훈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황진우의 재판 결과는 재계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그의 악행은 물론 천구건설 김명수 회장 일가의 비리와 김민준의 용기 있는 증언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황진우는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을 선고받았고 김명수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박윤희 여사와 김소연 또한 공범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천구건설은 이미지와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고 결국 주식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지은은 모든 복수가 끝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련한 허전함이 남아있었다. 오랫동안 그녀를 지탱해왔던 복수심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사라진 자리였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곧 새로운 희망과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JK그룹의 회장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JK그룹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부모님이 물려주신 기업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했다. 김민주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속죄한 덕분에 대중의 비난에서 벗어나 작은 동정표를 얻었다. 그는 모든 물질적인 것을 포기하고 시골의 한 작은 마을로 내려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을 겪었다. 가끔 지은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곤 했지만 지은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보호는 완전히 회복되어 지은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보호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그녀의 수호신이자 운명적인 동반자였다. 보호는 지은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했고 그녀가 힘들 때면 어김없이 다가와 위로를 건넸다. 태우는 그런 보호를 보며 바다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그는 보호가 바다의 환생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 이지은과 강태훈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나 복수를 위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함께 극복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태훈은 지은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녀의 강인함을 존경했으며 지은은 태훈의 지혜와 따뜻함에 의지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완벽한 안식처이자 가장 든든한 아군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태훈은 지은을 데리고 바다가 보이는 언덕으로 향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보호는 그들 주위를 뛰어놀며 즐거워했다. 태훈은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지은 씨,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이뤄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지은은 태훈에게
기대어 서서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네, 이제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태훈 씨 덕분이에요. 태훈 씨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태훈은 지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제 당신의 삶에는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새로운 시작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태훈은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지은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훈의 손을 잡았다. 네, 태훈 씨, 기꺼이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태훈은 지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그들은 서로를 깊이 끌어안았다. 보은은 그들 주위를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고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듯 지저댔다. 그들의 결혼 소식은 재계에 큰 화제가 되었다. JK그룹과 K테크의 결합은 단순한 기업 합병을 넘어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경영 철학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특히 지은은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태훈은 유기견 보호소를 후원하며 동물 보호에 앞장섰다. 세월이 흘러 이지은과 강태훈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부부이자 기업가로 성장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고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재벌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 싸우고 진실을 밝히며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한 여인의 성장 드라마였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언제나 그녀를 지켜준 운명적인 존재, 보호가 함께했다. 그들은 앞으로 펼쳐질 모든 미래를 함께할 것이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언덕 위에서 지은과 태훈, 그리고 보은은 행복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